오늘은 고1 과정의 활동 두 번째예요. 마무리할 거고 테마는 수에 관련된 성질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그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 다음에 배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테고, 그거만 알면 되죠. 홀수 짝수나 배수에 관련된 얘기에 대한 성질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홀수 짝수도 그냥 단순히 홀수 짝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합이 제일 중요하죠. 자, 합이 홀수인 경우, 합이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합이 짝수인 경우. 자, 몇 개인지 필요 없고요. 어떤 수들의 합이 홀수가 된대요. 어떤 수들의 합이 짝수가 된대요. 그 상황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머니 속에 1부터 뭐 9까지 적혀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자, 2개를 꺼내는데, 3개를 꺼내는데, 4개를 꺼내는데, 그 적혀 있는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홀수 짝수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괜히 낱낱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홀수하고 짝수만 가지고 분류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합이 홀수인 경우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홀수가 홀수번 더해질 때, 홀수가 홀수번, 짝수는 의미 없어요. 합이 홀수일 때, 합이 짝수일 때 이렇게 나와도 홀수, 짝수 중에서 짝수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홀수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번 더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합이 짝수는 반대되는 경우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짝수는 생각할 필요 없어. 짝수는 생각하지 말고 기준이 무조건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번 더해질 때 짝수는 생각하지 마. 홀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합이 짝수면 홀수가 그러면 짝수번 더해질 때가 합이 짝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주머니 안에 1, 2 해서 8까지 적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1부터 8까지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2개를 꺼낸대요. 아니 3개를 꺼낸대요. 3개의 합이 홀수가 됩니다. 자,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홀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홀수만. 3개의 합이 홀수라는 얘기는 두 가지 상황이죠. 첫 번째는 홀 3, 두 번째는 홀 1. 이게 홀수가 홀수번 더해지는 상황이다. 자, 홀 1이니까 당연히 짝 2가 필요하겠지. 짝 2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홀 3이면 1부터 8까지 중에서 홀수 4개고 짝수 4개지. 홀수 4개, 짝수 4개니까 4개 중에서, 자, 컨비네이션 이거 우리 오늘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다시. 어저께 선생님 저쪽 애들 수업하는데 쟤네들한테는 그냥 고1 과정 수업 안 하고 바로 합통 들어갔는데 뭐 아주 잘하는데 컨비네이션 계산이 어떻게 됐죠? P가 어떻게 됐었죠? 막 헷갈려 하더라고. 이따 할 거야. 컨비네이션 계산. 다시. 자, 홀수가 1개, 짝수가 2개네. 역시나 1부터 8까지 중에서 홀수 4개, 짝수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홀수 중에서 홀수 하나 선택하시고 4개의 짝수 중에서 2개의 짝수를 선택하시고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겠지? 알겠지? 그리고 더하기가 되는 거고. 요 상황일 때 세 개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됩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개가 만약에 네 개의 합이 홀수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거야. 네 개를 선택하는데 합이 홀수면 홀수 3개,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짝수 3개. 무조건 홀수만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자, 합이 홀수가 되면 홀수가 홀수번 더해져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지 홀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쉬워져. 안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서 뭐만 생각나? 구체적인 상황들만 생각난다. 1, 2, 3, 4, 5, 6, 7, 8로. 자, 두 번째는 이제 곱에 대한 얘기인데 곱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준영아, 현성이한테 연락 좀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자, 곱이 홀수일 때죠. 곱이 짝수일 때. 자, 곱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곱이 짝수일 때. 지금 선생님이 수만 얘기하는데요. 수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는 수로 나오겠지.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 수로 나오겠지만 지금 이 홀짝을 판단하는 문제는 특별히 함수 쪽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함수 쪽. 함수의 개수. 다양한 제한된 조건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개수. 우리 마지막 테마로 함수 다룰 거야. 함수. 자, 함수값의 합이 홀수일 때, 함수값의 곱이 홀수일 때, 함수값의 곱이 짝수일 때 이런 제한된 조건들 하나씩 걸어 둬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은 경우의 수 쪽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확률에서 아주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확률 파트가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 얘기들이 그대로 다시 순열조합에서는 안 나와. 확률에서 나와. 확률에서. 그래서 요 과정들의 복습이 꼭 필요한 거야. 자, 곱이 홀수일 때는 쉽죠. 왜?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몇 개를 곱하든지 간에 홀수가 되려면 무조건 홀수만 곱해질 때지. 뭐래? 연락 없어? 자, 곱이 짝수면 짝수가 뭘까요? 한 개 이상이죠. 짝수가 한 개 이상. 한 개, 두 개, 세 개지. 자, 이런 멘트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곱이 짝수인 경우는 뭐 해야 돼? 반드시 여사건이겠지. 여사건. 한 개, 두 개, 세 개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라리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곱은 사실은 쉬워요. 곱은 쉬워서 특별하게 크게 여러분들도 불편하진 않는데 합에 대해서 자꾸 분명히 합이 홀수다, 합이 짝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아는데 꼭 구체적인 자꾸 그 숫자들 가지고선 계산을 한단 말이야. 무조건 홀짝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홀수하고 짝수로만 나눈 다음에 생각을 해줘야 돼. 홀수 짝수로만. 알겠지? 자, 홀짝에 대한 왜? 나한테? 어떻게? 자, 요번엔 배수에 관련된 성질이죠. 이건 다 알아요. 네, 어느 정도 알죠. 어느 정도 아는데 어느 정도 알아요. 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얘기 하겠지. 그지? 그런 수
그런 배수가 되는 수의 특징들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어떤 수가 3의 배수나 또는 9의 배수가 되는 수의 특징은 뭐예요? (3의) 배수나 또는 9의 배수가 되는 수의 특징은 각 자릿수의 합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될 때가 특징이죠. 그래서 역시나 주머니 안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했을 때, 자, 3개의 수로 만들어지는 3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 3개의 수를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3의 배수 라고 했을 때 또 구체적인 낱낱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은 자릿수를 구성할 수 있는 세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릿수를 구성하는 세수는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 2, 3으로 2, 3, 4로 3, 4, 5로 만들어지는 모든 수는 다 3의 배수가 되지. 또 뭐 있을까? 하나 더 있죠? 1, 3, 5로 만들어지는 수도 다 3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수의 그 어떤 조합들을 생각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자릿수는 다 몇 가지겠어요? 3팩이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곱하기 4 이렇게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되는 수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지. 자, 두 번째 4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하죠? 4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되는 수의 특징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마지막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확인하시면 돼요. 10의 자리, 1의 자리 요 두 개를 확인했을 때 얘네들이 4의 배수면 그 수 자체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다른 거 100단위 이상은 볼 필요 없는 거지. 57만 672 72만 보면 되는 거야. 뒤에 그 100자리 이상은 볼 필요가 없어요. 4의 배수는 뭐 잘 안 나오고. 5의 배수는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가 되면 되겠지. 무조건. 다른 건 역시나 볼 필요가 없고요. 자,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할 필요 있을까?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것만 찾으면 되겠지.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들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번째. 왜 안 나온 거야? 네 번째. 자, 뭐예요? 그냥 어떤 수 자체가 3의 배수입니까? 4의 배수입니까? 5의 배수입니까는 쉬워요. 어떤 수 자체가. 알았니? 근데 어떤 수가 아니라 더해서 3의 배수, 더해서 4의 배수, 더해서 5의 배수. 알았니? 몇 개일지 모르겠지만 합이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식의 형태로 등장했을 때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합이. 그러니까 낱낱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따로따로에 있는 숫자들을 더했더니 3의 배수입니다. 몇 개를 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2개를 더할 수도 있고 3개를 더할 수도 있고 4개를 더할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뭐의 배수 이렇게 나왔을 때 합이 뭐의 배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뭘로 접근해야 되느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로 접근해야 돼. 나머지. 안 그러면 말립니다. 나머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책에 보시면요. 24번에 나와 있죠. 24번에 보시면 자 1부터 해서 10까지 뭐 한대요? 자 2개의 수를 택한대죠. 2개의 수를.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두 수의 합이 뭐가 되길 원해요? 3의 배수가 되길 원해요. 그죠? 숫자가 1부터 10이니까 뭐 셀만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1부터 50까지 확장이 돼버리면 어쩔 거냐고. 맞죠? 그지? 항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았니? 근데 이제 3의 배수라고 했다고. 자, 뭐로 접근하자고? 나머지로 접근하자 그랬지? 자, 나머지로 접근하면 일단 뭐로 나눠야 될까? 3의 배수니까 당연히 3으로 나눠야 돼.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0하고 1하고 2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1부터 10까지를 나머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0인 거 있을 테고요. 나머지가 1인 거 있을 테고요. 나머지가 2인 거 이렇게 나머지별로 우리가 숫자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괜찮니? 이게 만약에 숫자가 더 커져도 3의 배수고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건 우리 등차수열 패턴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분류해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가 될 때는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0입니다. 나머지가 1입니다. 나머지가 2입니다야. 그러면 나머지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니? 3개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 세수의 합도.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 아무거나 2개를 더해도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겠지. 나머지가 0, 0니까. 괜찮니? 또한 나머지가 1인수와 나머지가 2인수가 더해지면 나머지가 3. 즉 나머지 자체가 3의 배수니까 그 수는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선택해서 곱해줘야겠지. 요거는. 그래서 결론은 3C2가 되고요. 얘는 요놈은 4C1 곱하기 3C2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실제로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수능 기출 문제로는 요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인 문제가 나왔었는데 확률로 나왔어요. 확률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었냐면 이런 문제였어요. 2, 4, 6, 30까지 있어요. 15개의 짝수라고요. 15개의 짝수 중에서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찾아라 였어요. 확률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과정 생각하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니까 15 콤비네이션 2가 들어가는 거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개수를 세야 된다.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별로 분류를 하셔야 돼.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그래서 0인 것들은 아무렇게나 더해도 되고 나머지가 1인 거와 2인 거를 하나씩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3개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3의 배수가 아니라 5의 배수가 되든 4의 배수가 되든 마찬가지야. 뭐만 가지고 생각하라고? 나머지만 가지고 생각해야 돼. 나머지로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석해 줘야 된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 수에 관련된 성질 얘기할 때 이 얘기 딱 하나 하고 싶어서 지금 요 테마는 가는 거야. 알겠지? 합이 무언가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뭘 생각하면 된다고? 나머지로 분류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어, 23번 한번 볼게요. 1, 2, 3, 4, 5 중에서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6의 배수 6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자, 6의 배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3의 배수이면서 또 짝수라 그랬지. 짝수라고. 4개의 수를 선택한다 그랬어? 그럼 짝수랬어. 그러니까 짝수부터 생각해야겠지. 짝수를 생각한다는 얘기 뭐야? 1의 자리에 대한 세팅이 된다는 얘기지. 1의 자리에 대한. 자, 항상 자릿수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확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릿수 관련된 문제는 단위를 꼭 명시하셔야지만 안 말립니다. 단위 1112를 꼭 쓰세요. 이걸 써야지 여러분들이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4점짜리들 또는 킬러나 준킬러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류가 쉬워집니다. 자 1의 자리부터 분류를 해야겠죠. 뭐로? 2로 4로 2로 4로 6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세팅이 끝난 거죠. 세팅이 끝났고 남은 수를 선택했을 때 뭐가 돼야 돼? 까지 생각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짝수는 끝났으니까. 맞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3의 배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또 2라고. 이래버리니까 또 다양한 상황 때문에 좀 말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때 뭐로 가라고? 나머지로 가라고. 나머지로. 2가 됐으니까 우리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 들어갈 세수를 선택할 거야. 2를 제외한. 맞지? 근데 그 세수를 더해서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1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1 되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현재 이 1, 2, 3, 4, 5, 6을 굳이 분류하면 3, 6이 있고 1, 4가 있고 2, 5가 있어요. 썼죠? 남은 수 0, 1, 2라고 이 세 개를 가지고 더해서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1이 돼야 돼. 자, 여기서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1이 되게끔 선택해야 돼. 그럼 어떤 경우 있겠어? 0, 0, 1 있겠지? 0, 0, 1 괜찮니? 또 뭐 있겠니? 0, 2, 2도 있을 거야. 0, 2, 2도. 근데 0, 2, 2는 안 되지. 이게 안 들어갔네. 한참 있다가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 야! 한참! 그럼 처음에 내가 6 썼을 때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하다. 영상 보는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없는데 6 써 없어. 에이. 얘들아. 그럼 그냥 세세요 알았어. 알겠죠? 몇 개 안 되니까. 에이. 자 어쨌든 이 001도 안 되네. 그럼 1의 자리가 2가 됐을 때는 더해서 나머지가 1 될 수 있나요? (001) 또 (022)
112 가능하네. 112 가능하죠? 그러니까 1 두 개에다가 2 하나 더해지면 3의 나머지가 1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뭘로? 1, 4, 5로 만들어지는 3개 3팩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4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3개를 더해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게끔? 2가 되게끔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번에는 뭐예요? 4가 하나 쓰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나머지가 2가 되려면 일단 0, 2 조합 있죠? 그러니까 3, 2, 5로 만들어지는 3팩까지 또 뭐 있을까요?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는가? 0, 2, 2 말고요? 없죠? 요거밖에 없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선택했을 때 무언가를 그랬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게끔 해주는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0, 2, 2 이렇게 선택되는 것들은 나머지가 1이 된단 말이야. 4니까. 알겠지? 이렇게 안 하시면 말려버린다고. 자, 24번을 얘기했고요. 25번 볼게요. 뭐 이건 학생들 교과서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풀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25번. 자, 세 수래요. 1부터 6까지죠. 나오는 세 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얘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홀수. A, B, C는 쫓아오죠, 어차피. 요 A랑 B랑 C를 결정하시게 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쫓아오는 놈이야. 뭐가 쫓아오는 놈이야? 홀짝이 쫓아오는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A, B, C가 요 세 개가 홀수하고 짝수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보면 되는데 다행히도 세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세 수 모두 홀수인 경우밖에 없지. 그럼 이게 홀이 돼버리면 세 수가 홀 더하면 홀수가 돼. 근데 문제는 얘도 홀수가 되지. 그럼 홀수가 4번 더해지지. 아까 합의 홀수는 홀수가 홀수번 더해질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 얘기인즉슨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지. 자, 짝수가 된 상황이야 이미. 그럼 남은 세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홀수번 더해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홀 안 되니까 남는 건 홀 1, 짝 2. 요 경우밖에 안 되겠지. 괜찮니? 뭐 경우의 수는 그냥 홀수 한 개는 셋 중에 홀짝짝이니까 이게 홀짝짝이냐 짝홀짝이냐 짝짝홀이냐 이 세 가지에다가 그지? 홀짝짝이면 홀 세 가지 짝 세 가지 짝 세 가지 그냥 3333 곱해주시면 끝나는 거겠지. 26번도 보세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세 수를 택하는데 세 수의 합이 뭐가 되길 원해요? 짝수가 되길 원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된대요. 세 수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럼 홀짝으로만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짝삼이죠. 짝삼. 그러니까 홀 제로를 생각한 거야 사실은. 홀 제로. 괜찮니? 홀 1은 안 되지. 홀수가 홀수만 더해진 거니까. 그러면 홀 2니까 짝 1, 홀 2.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지.
자, 짝쌍은 몇 가지일까요? 1부터 20까지 홀수 10개, 짝수 10개죠? 자, 콤비네이션 아직 익숙치 않아도 일단 식만 쓰세요. 10개 중에서 3개. 자, 짝수 1개, 홀수 2개래요. 짝수 10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셔야 되고 홀수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지. 요건 곱해 주실 테고 얘네 둘은 더해 주겠지. 알겠죠? 자, 수에 관련된 성질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뭐라고? 합이 누군가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뭐를 가지고 생각하자? 나머지 가지고 생각하자. 나머지만 가지고 생각하자.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확률 쪽 파트에서 계속해서 쓰일 수 있는 내용이야.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만 가지고 생각하자. 자, 이제 본격적인 순열 조합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순열을 우리가 커뮤테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P를 쓰죠. 그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표현을 한번 두 가지로 쓸게요. 표현을.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R개를 선택한다. 요게 우리가 순열이 등장했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말의 앞뒤를 살짝 바꾸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일단 그냥 선택이래요. R개를 선택. 아직 순서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기 위해서 선택 후 나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순서가 고려가 된 거야. 괜찮니? 자, 요걸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다 해서 npr이라고 쓰죠. 그 강사들마다 경우의 수의 문제를 해석할 때, 확률을 해석할 때 좀 기본적인 그 표현법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 선생님은 동그라미를 많이 씁니다. 동그라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편한 걸로 쓰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동그라미 말고 뭐 세모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알파벳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는 현재 몇 개를 선택할 거야? R개를 선택할 거라고. R개를 하나, 둘, 셋. R개를 선택할 거야. 가지고 있는 건 n개가 있어. 괜찮니? 그래서 첫 번째 선택되는 놈은 n가지겠지. 두 번째는 n-1가지겠지. 이렇게 n-2가지일 테고.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라고? R개가 되도록 하는 거겠지. 개수가 R개라서 우리는 npr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하나씩 줄여가죠. 어디까지 줄여갑니까? 개수가 R개가 되는 상황까지 n 빼기 r에다가 2를 더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물론 이 계산을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씁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6p3이다. 그러니까 3개 정도면 6, 5, 4 그냥 이렇게 계산하죠. 편하게. 하나, 둘, 셋. 근데 문자로 나오거나 문자로 n하고 r이 그 다음에 아니면 좀 숫자가 커지는 경우는 보통 요거보다는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죠.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1부터 그 수까지의 곱이지. 안 써도 되지. 팩토리얼. 그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상황,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3학년이든 순열 조합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게 중학교 때 공부했던 5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거, 5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 이게 적나라하게 순열과 조합을 구분짓는 표현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5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상황이잖아.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죠. 알겠지?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0팩토리얼은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냥 0팩토리얼은 팩토리얼의 정의가 안 들어가니까 얘는 1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np0는 집어넣으시게 되면 r 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n팩분의 n팩이니까 1 되고요. npn은 0팩분의 n팩이라서 n팩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성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굳이 중요한 성질들은 아니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순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알겠지만 기본적인 순열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뭐가 들어가? 제한된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해석만 좀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순열 공식 연습하는 문제를 좀 실어놨어요. 자, 27번 먼저 한번 볼게요. 27번 보시면, 자, OPM은 4팩 분의 14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 2 플러스 n 퍼뮤테이션 2가 50이 되는 m하고 n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1440은 뭐죠? 일단 144가 뭐예요? 12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4팩분의, 자, 1440을 어떻게 쓸까요? 144 곱하기 10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근데 144는 4팩은 24예요. 24니까 12, 2, 6, 60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OPM은, 자, 5부터 하나씩 줄어갑니다. 맞죠? 줄어가는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60이 나와야 되니까 4, 3까지만 가야겠지. 그래서 3개입니다. 그냥 쫄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자, n 플러스 1 퍼뮤테이션 2 더하기 n 퍼뮤테이션 2도 마찬가지예요. 자,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2개래요. 곱하기 n 더하기 n부터 시작해서 2개래요. n 마이너스 n 했더니 50이더라. 자, 제발 무조건 전개하지 마시고 n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죠? 맞죠? 그럼 n으로 묶으세요. 그럼 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돼버리니까 1, 1 없어져서 2n 제곱만 남고요. 이게 50이라서 n은 5가 되는구나.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28번 보시면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공에서 3개를 꺼내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자, 이것도 지금 뭐가 들어가니까 P가 들어가서 나온 거 그냥 실어놓은 것 뿐이에요. 1, 2, 3, 4, 5 아까 말씀드렸었지? 그지? 해서 3의 배수니까 더해서 1, 2, 3이고 2, 3, 4고 3, 4, 5고 하나 더 1, 3, 5더라.
여기서 세수를 만드는 거니까 의미는 3p3 이 뜻이에요. 3p3. 3p3이 이제 3팩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29번에 사전식 나열법이 소개가 돼 있는데 요것도 하다 보면 이제 팩토리얼 나오니까 순열 쪽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일단 사전식 나열법도 한번 봐야 돼서 실어놨고요.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C, D, E, C, D, E, B, A는 몇 번째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몇 번째냐? C, D, E, A, B였어요? 자, 가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A가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몇 가지라고? 4P4. 네 자리에 4개의 문자를 채우는 거니까 4P4라고 하셔도 되고 4팩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 B가 오는 것도 동일하게 4팩. 사전식이니까 알파벳 순서죠? 첫 자리는 누구로 고정해요? C로 고정이죠. C로 고정. 자, 둘째 자리도 역시나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러면 둘째 자리 A가 들어갔을 때 남은 거 아무거나 와도 아직 안 나왔지? 몇 개? 3팩이죠. 괜찮니? B가 와도 3팩이죠. 됐니? 해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게 24, 24, 6, 6이니까 60개의 문자가 써 있는 거야. 됐니? 그럼 61번째가 이제 시작이 CD라는 얘기지. 괜찮니? 그리고 남은 문자는 A, B, E만 남았네. 자, 그러면 A, B, E가 61번째, A, E, B가 62번째, B, A, E, B, E, A, E, A, B 이렇게 나오겠네. 알겠죠? 이렇게 세시는 거야 그냥. 자, 30번. 5명의 가족이 있어요. 5명의 가족이 1, 2, 3, 4, 5에 적혀있는 의자에 앉는데 엄마, 아빠는 어디에? 홀수 번째에 앉는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지? 자, 의자가 1, 2, 3, 4, 5가 있고요. 제한된 조건은 1, 3, 5라는 세 자리 중에서 엄마, 아빠가 앉아야 된대지. 그럼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다 끝나서 접근하는 건 이렇게 셋 중에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래서 보통은 컨비네이션을 선택을 해.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겠네? 곱하기 2를 해버려. 그 상황이 뭐야? 그 상황이 순열이에요. 그 상황이. 그래서 세 자리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두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 자리에 남은 세 명을 프리하게 앉히는 거겠지. 그래서 곱하기 그냥 3팩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순열에 대한 문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보통 순열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인접 순열이라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그냥 나열하는 거. 근데 나열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나열에서의 제한된 조건들 있잖아. 아예 개념화를 시켜줘야 되는 제한된 조건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웃한 경우 있고요. 자, 그런 얘기들이 곧바로 이어지는 다른 순열에서도 또 등장을 해요. 다른 순열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A, B, C, D, E 그냥 5명 생각할게. 5명이 있어요.
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5팩이야. 5팩. 그런데 자, 첫 번째 A와 B를 뭐한데요? 이웃하여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웃이라는 이런 제한된 조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냥 한 묶음으로 하죠? 이웃한 애들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and 뭐하니? 얘네들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5명이 아니라 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4팩. 그 다음에 이웃한 애들의 자리 바꿈 2라고 써도 되고 2팩이라고 써도 되고. 됐니? 자, 두 번째. 보통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 쪽에서 보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길 원한대. 그러면 경우의 수는 없는 거야. 무조건 세팅이 끝난다. 경우의 수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입니까를 세는 거거든. 근데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경우의 수가 제외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만약에 A와 B를 양 끝에 나열하여라 이렇게 좀 제한된 픽스된 조건이 들어가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A, B를 제외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A, B 양 끝 자리는 무조건 A, B한테 세팅이 된 거라고. 그래 여기는 지워버리고 3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물론 그건 있지. 양 끝이라고 했지 누가 맨 앞이고 누가 맨 뒤인지는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그놈들의 자리 바꿈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지. 세 번째. 인접순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A, B를 이웃하지 않게 해줘. 자, 2명을 이웃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한 걸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래버리면 나중에 3명이나 4명이 나왔을 땐 말려요. 2명 정도는 이웃하지 않게를 여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3명, 4명이 나왔을 땐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웃하지 않게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항상 끼워넣기라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끼워넣기. 끼워넣기. 자, 보세요.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세 자리에 CD가 들어갈 거예요. 몇 가지일까요? 3팩이죠. 그럼 CD가 지금 이 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 B를 이웃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끼워 넣기를 할 거야.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서 네 자리 중에서 A와 B가 들어가는 자리를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지. 자,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여러분이 보셨던 33번 같은 스타일이죠. 33번이? 아니네. 조금은 다른 느낌이구나. 이거는 33번은. 33번 말고요. 다른 걸로 예를 들게요. 자, 8명의 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의자에 앉는 방법은 의자 8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8명? 3명. 아씨. 3명의 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8개의 의자에 앉는 방법. 이렇게 할게요. 의자가 8개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의자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3명의 학생이 앉아야 되는데, 근데 걔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대? 끼워 넣어야 된대. 그럼 3명이 끼워 들어갈 자리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일단 보통은 학생들이 좀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림이 세팅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33번처럼 의자가 있다라고 느낌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가 끼워 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림이 세팅돼 있으니까 세팅된 그림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자, 뭔 말이냐? 그냥 우리는 5개의 의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의자가. 거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의자가 사람이랑 같이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8명이 8개 의자에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6, P, 3을 하는 거지. 괜찮니? 이게 말이다. 이게 말이다. 조금 더 불편한 문제도 나오는 게 뭔지 아니? 이거요. 자, 1, 2, 3, 10이 있대요. 10개의 숫자가 있대. 여기서 3개의 수를 선택한대. 근데 어느 두 수도 연속된 수가 아닌 경우야. 세 수 중에서 연속된 놈이 있으면 안 된대. 1, 4, 5 요건 돼. 오케이? 근데 2, 3, 7 이건 안 된대. 그게 몇 가지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여기에 어디에도 멘트가 없지요. 어떤 멘트가? 이웃하지 않게라는 멘트가 없죠. 그지? 이게 문제야. 이웃하지 않게라는 상황이 대놓고 등장을 하면 끼워 넣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 하거든? 근데 그게 그 멘트가 안 나오자니? 그럼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자꾸. 이런 상황이라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했던 얘기. 분명히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 본 거 같은데 비슷한 걸 생각해 본 거 같은데 접근해 본 거 같은데 근데 표현이 대놓고 안 나온다. 알았니?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1부터 10까지가 있어. 3개의 수를 선택하는데 연속된 수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대. 그리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중에서 아무나 3자리를 선택을 해봐.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택하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 메꿔. 1, 2, 3, 4, 5, 6, 7, 8, 9, 10 메꿔. 이래버리면 어느 세수도 이웃한, 연속한 숫자가 아니지. 그래서 8, P, 3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놓고 티가 안 난다고 이웃하지 않게라는 상황이. 알겠죠? 마지막 4번째. 자, 마지막 4번째는 교대로라는 상황에 남자 3명, 여자 3명이 교대로. 자, 교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뭐 많이 봤죠? 근데 교대로라는 말도 인적순열에서 잘 나오는 얘기니까. 자, 뭐예요? 남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뭐만? 자리들만 세팅을 하죠. 자리들만. 됐니? 그리고 그
세팅된 자리에 남자 3명, 세팅된 자리에 여자 3명을 집어넣는 방법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 3개에 3명을 순서를 고려해서 역시나 자리 3개의 순서를 고려해서 세팅을 하죠. 요거 말고 한 가지 상황이 더 있는 게 뭐예요? 연함으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 있겠지. 연함으로. 그래서 곱하기 2만 하더라. 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수련은 끝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조합 마무리 칠게요.